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하셨나요?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하루 보내셨나요? 장세는 좋은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어떠한 처방이 필요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이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보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투자의 맥을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신사임당 함소해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사임당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투자보감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봤을 때 1월 효과로서 이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이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주춤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슈에 이제 등락폭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라는 변수가 좀 와주면서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면서 체크를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 선물 시장, 그다음에 국내 지수, 그다음에 국내 이슈,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도 좋은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사임당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그런 전략과 종목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1월 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가지고 온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상으로 이제 단기 이평선인 5주선을 지지를 받아줄 때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가,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테마가 있는 시장입니다. 요즘에 이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모습, 그다음에 제약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눌림목을 보여주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여주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테마가 있는 시장에서는 재무라든지 어떤 기업적인 분석면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테마와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5주봉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좀 나뉘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2월 달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의 과대 낙폭주들의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CES 2018 세계 가전 박람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IT 방면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박람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박람회들 이 박람회들 통해서 5G라든지 VR, AR, 그다음에 AI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기법이 들어맞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에 의한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어떤 이제 정책으로 그리고 어떤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어떤 방면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방면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확대를 시키겠다. 이런 이슈들이 빠르면 이번 달, 그다음 늦으면은 이제 다음 달에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이런 기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봉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이 이제 12월 달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까? 12월 달에 이제 고점 찍어주고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다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시장이 회복을 해줄 때 이제 시장을 회복해주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어제자에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급등 시세 24%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CES 2018 관련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승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에 있어서 이 비디오 관련된 이제
동영상 코덱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서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서 상승을 했고 오늘장에도 눌림목을 주면서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줬지만 재차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면 칩셋 미디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봉상으로 보겠다. 그래서 다음 차트는 이제 칩셋 미디어의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하냐. 이 종목이 조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주가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 있지만 이 종목이 상승 출발을 언제 하느냐를 이제 맥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 주봉상으로 단기 이평선인 5주선을 이제 수렴하는 캔들들이 나와준다면 다음 주 차주에 이제 급등 시세를 주면서 적어도 20%에서 40%대의 등락률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칩셋 미디어는 주봉상으로 5주선을 수렴을 하고 그 차주에 지금 이슈와 함께 상승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기 전에 어떠한 이제 뭐 수급, 메이저 수급이라든지 어떠한 뭐 이 재료를 미리 알고 있던 이런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봉상으로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은 안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남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하만 인수 관련된 이슈로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300% 이상 이제 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 종목 이제 일봉을 이제 제외를 하고 주봉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급등 시세를 주기 전에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단기 이평선인 5주선을 수렴을 해주는 모습. 이 5주선을 수렴을 해주고 차주인 이번 주에 이슈와 함께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제자의 상한가를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이제 전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거래량을 이제 확실하게 죽여주고 확실하게 거래량을 죽여주고 조정을 준 다음에 거래량이 천천히 들어와 주면서 단기 평선을 수렴을 해주고 이쁜 자리를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급등 시세를 주기 전에 신호탄을 어떻게 준다? 주봉상 5주선을 수렴을 해주는 캔들이 나와준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종목을 좀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3D 카메라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갤럭시 S에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이제 이슈를 받쳐줬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이 이번에는 이제 CES 2018 관련된 3D 카메라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이슈가 받쳐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뭐 실적이나 재료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었지만 이 종목이 지금 재료 소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모바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준다든지 이슈를 받쳐주는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재료 소멸로서 하락을 했다. 그다음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하락을 했지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 저점을 높여주다가 거래량 동반하면서 어제자의 상한가, 오늘 같은 경우는 20%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 이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단기 이평선을 이제 수렴을 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 이제 이 나무가라든지 앞전의 종목들을 봤을 때 이 5주선을 수렴을 하든지 지지를 받아줄 때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번 그런 흐름이 나와줬을 때 다음 차주에 급등 시세를 주기 때문에 꼭 주봉상으로 단기 이평선을 수렴하거나 지지를 받아줄 때는 꼭 체크를 하시고 이제 수급이 들어와 줄 때 접근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니온 커뮤니티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생체인식 관련주, 이제 지문 생체인식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을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어제자에 CES 2018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CES 2018 관련된 종목들을 몽땅 가지고 와가지고 왜 지금 뭐 5주선 매매를 하냐? 왜 CES 2018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기 전에 이런 패턴이 나와줬다면 CES 2018이 끝난 이 재료 소멸 이후에 어떤 테마가 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이런 차트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봉 차트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지금 빨간 선이 5주선인데 이 빨간 선이 빨간 5주선을 수렴을 해주는 캔들이 언제 나왔다? 저번 주에 나와줬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갭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이 또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그러면 지금 수많은 종목들이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주봉상으로 단기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차트들이 나와줬을 때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한다. 거듭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자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졌습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화장품주,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종목들이 상승하기 전에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이 이 화장품주들이 상승할 때 조금 더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전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나무가 같은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저항을 맞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종목이 결국에는 이제 윗꼬리를 봤을 때 단기 이평선을 어느 정도 터치를 해주고 조정을 줬지만 이 종목이 밑꼬리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힘이 좋은 캔들로 이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까?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기 이평선을 이제 근접하게 움직이던지 이제 수렴을 하는 캔들들은 눈여겨보셨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급이 들어올 때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 올해 이제 정책 이슈로서 한번 엮여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주봉상 어떻습니까? 이제 N자형 파동이 나와준 것도 있지만 이 앞전에 급등 시세를 주기 전에 어떤 흐름이 나와줬습니까? 단기 이평선을 수렴을 해주면서 거래량을 동반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주봉상으로 이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캔들이 나와줬는데요. 이런 강스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도 단기 이평선을 수렴을 하면서 이제 N자형 파동 이후에 상승을 했지만 이 종목이 이제 저점에서 횡보를 할 때에도 5주선을 수렴할 때 매매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익큐브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CS2018 관련된 이슈로서 한번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으로 어떻습니까? 단기 이평선인 5주선을 이제 수렴을 해주고 이번 주 이제 이 수렴을 한 차주인 이번 주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제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지금 앞전에 종목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봉상으로 5주선에 근접하거나 수렴을 한 이후에 그 차주의 장대 양봉 뽑아주면서 20%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다. 주봉상으로 5주선을 수렴을 하거나 근접하면 어때합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한다. 이제 그 다음 종목을 또 보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이제 CS2018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은 어떻습니까? 주봉상으로 수렴을 해줄 때 거래량이 동반하는 흐름이 10월 말쯤에 나와주고 그 다음에 저점을 높여주다가 다시 한번 수렴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맥스로텍이나 뭐 앞전에 모든 종목들 CS2018로 엮일지 안 엮일지 헷갈렸던 분들도 이 주봉상으로 5주선을 수렴하는 이 패턴만 알고 계셨다면은 20% 이상의 상승률을 볼 수 있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입니까? 이 종목도 저번 주에 단기 이평선을 수렴을 해주는 캔들이 나와줬다. 이 그 수렴해주기 전 캔들보다 거래량을 현저하게 죽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래량 동반하면서 단기 이평선인 5주선을 수렴했다. 그 다음에 차주인 이번 주에 이제 상한가 안착을 해주면서 이 종목이 5주선을 수렴한 이 다음 주에 매매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제 패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주봉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그 주봉상으로 이제 하락하던 종목이라든지 횡보하던 종목이 단기 이평선이 5주선을 어느 정도 좀 수렴을 해주다가 거래량 동반됐을 때 접근을 하신다면 어떻다?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이죠. 내일이랑 금요일까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받쳐준다기보다는 테마주가 조금 더 원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단기 접근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신사임당이 알려드린 이 오주봉 매매법을 통해서 단기 접근을 통한 아직 시세를 주지 않은 종목들을 접근을 하셔서 테마 성향에 있는 종목들도 20%대 이상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주봉 매매 기법으로 접근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함소의 전문가님의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오주봉 매매법과 CS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는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812님의 문자입니다. 심사인당님 팬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 1220원 비중 20%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 전문가님, 오리엔트바이오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제약주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가 지금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제약주가 지금 이제 종목 상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 인구가 많은 상황이고 저출산으로서 인구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형입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 출산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예산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을 이제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령화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제약 파트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 발표 예정으로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오리엔트 바이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이제 뭐 급등시를 줬던 종목들은 조정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직전에 있는 종목들은 자리를 잡아주면서 우상향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올해에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항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관련된 이슈들, 뭐 치매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만 컸지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법이 어느 정도 좀 강도가 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좀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실험도 해야 되고 임상을 통해서 이런 걸 입증을 해야 신약을 개발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게 제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신약 시장이 좀 더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장으로 가고 이제 많은 대기업들 이제 세계적으로도 바이오 시밀러 쪽 그다음에 신약 개발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암치료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생명윤리법이 완화가 되면서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종목들 외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한다면 다른 제약주들도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 흐름을 못 보여줬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트바이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1140원대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이제 발현을 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투매를 유도를 했다. 근데 주봉상은 어떻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주봉 매매법에 의거해서
수렴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와줬다면은 시세를 좀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종목 어떻습니까? 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제대로 된 시세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가 한번 이제 순환매가 나와줄 때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충분히 재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근데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저는 이제 단기 이평선의 변곡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 이제 주봉상 변곡 구간 보니까 1240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목표가는 124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봉상으로는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1140원대를 단기적으로 이탈한다면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올해는 줄기세포 항암, 고령화 관련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오면 거래량이 동반될 때 목표가 1240원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손절가는 114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시청자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SK 디스커버리요. SK 디스커버리요. 네, 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55,500원, 30%. 55,500원. 500원. 55,500원에 30%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예, 예. 시청자님. 최근에 좀 크게 급등세를 보였을 때 매수를 하신 건가요? 언제 매수하셨나요? 그 재상장하는 날 매수했어요. 그래요. 제3자, 네, 알겠습니다. 재상장하는 날. 네, 3자 유상증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큰 고민이세요? 아니, 이거 주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네. 30만 원이 넘는 아주 좋은 주로 판단했고. 네. 재무제표상 2014년도부터 최근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도 다 나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뭐 주 매출은 아니지만 신약이라든가 헬스케어도 지금 굉장히 좀 매체를 좀씩 늘리고 있는 그런 좋은 주로 판단을 했는데 예. 지금 현대 바이오하고 제약주 지금 빵빵 가고 있는데 네. 이건 지금 반대로 가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네. 예,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탄탄한 기업으로 생각했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SK 디스커버리 55,500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일단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SK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접근하셨나 봐요. 예, 순간적으로 그날 원래 네. 관심은 없었는데 네, 그날 좀 눈에 보이길래 네. 한 몇 시간 보고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몇 시간 보고 들어가셨어요? 예.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재상장했을 때 접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무리 이제 재무상으로도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이어도 이 못 갈 확률이 높아요.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이라든지 재상장 이슈,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뭐 상승을 하는 흐름보다는 이제 빡 뛰었다가 이 종목이 이제 그 거래량 없이 뭐 눌림목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관들 물량이 많았다면 기관들 물량이 많이 나와주면서 하락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졌거든요. 근데 아무리 네. 기업이 좋아도 시장의 흐름이 이런 이제 뭐 신규 뭐 이제 새로 이제 재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라든지 여러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해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좀 딸리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이제 과거에 이제 AP 시스템도 솔직히 재무나 실적 면에서는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이제 재상장했을 때 주가가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저는 네. 이제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오늘장에 이제 하락하다가 양봉 마감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이제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이제 오늘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지만 꾸준히 이제 기관들은 매도를 해주는 흐름을 보여줬다. 저는 솔직히 뭐 매매 동향을 뭐 깊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일단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 이 종목이 저점을 잡아주는지 못 잡아주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5만 원대를 이탈을 하면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재반등을 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55,700원대까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제 시장의 이슈 이런 수급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대를 가는 것도 당분간은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 SK디스커버리 5만 원 이탈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 재반등을 하면 55,700원까지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시장 흐름상 조금 더 기다려야 하시지 않을까 조금 힘든 흐름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엮여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못 갈 것인가 이것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13,50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주봉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가 꺾였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 이평선이 이제 5주선을 이제 수렴을 해주면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줬다면 조만간 가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 어떻습니까? 앞전에 강의했던 5주봉 매매법에 의거하면은 이 종목은 지금 갈 자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번 주에도 못 가고 다음 주에도 이제 5주선을 수렴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가느냐 못 가느냐가 지금 이제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2월 달 초에 지금 13,300원대를 지지를 받아줬어요. 이 구간이 이제 최근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항을 받았던 구간.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쯤에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밑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 뭐 지금 가격대는 그 구간을 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5주선을 수렴을 해주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3,300원대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월봉상으로도 봤을 때 단기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차트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이 이제 고점 대비 이제 30%대까지 이제 하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반등 못 주면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13,300원대 이제 지지 구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반등 준다면 16,000원대까지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13,300원, 단기 목표가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종목이었습니다. 홈캐스트 5주선 수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차트상으로 조금 불안해서 이 종목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주지 못하면 크게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3,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셀바스 AI요. 셀바스 AI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4,6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50%고요. 4,600원에 50%. 우리 시청자님 네. 지금 또 수익을 보고 계세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비중을 크게 보유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그냥 옛날에 텔레비전 한번 나온 것 같아서 좋아 보여서 그냥 50% 담았어요. 아, TV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어서 담으셨군요. 네, 지금 네. 또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또 어디까지 더 수익을 볼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셀바스 AI 4,600원에 5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차트만 봤을 때는 아직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저 처음 보시죠? 네네. 일단 처음 뵀는데 너무 제가 말이 좀 빡시죠? 괜찮습니다. 아유, 네. 그래요? 일단 셀바스 AI를 지금 방송 보고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매수가가 4,6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4,600원에 사셨으면 수익권이네요. 예. 그러면 추천해주신 분한테 상담 받으시지 왜 여기서 상담 받으신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시겠어요? 예. 일단 뭐 주봉상으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종목이 4,950원대를 이제 돌파를 못 해줬던 그런 주봉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돌파하면은 대시세가 나왔는데 이 돌파를 못하면 주가가 이 구간 돌파 못 해주고 지금 이제 밑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등락폭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월봉상으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5,500원대 돌파 여부가 지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 종목이 주가를 좀 조정을 주는 모습, 그다음에 이 안에서 주가가 3,300원대를 이제 딱 터치를 해주면은 누군가 매수를 해줘서 끌어올려주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6,000원대 도달하면은 여지없이 매도를 하면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자리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예. 이 종목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가지고 다시 한번 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셀바스 AI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수많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뭐 진단키트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요즘에는 간단한 이제 진단 시약을 통해서 이제 병이라든지 암을 이제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이고 올해 이제 실적 전망을 봤을 때 전년도 대비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정책적인 흐름과 이제 이런 실적의 이제 모멘텀을 좀 달고 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 받쳐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000원대까지는 한번 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려서 이제 단기 목표가는 아니에요. 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6,000원대까지는 이제 한번 가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조정을 주던 횡보를 주던 어떻게 보면 이제 6,000원대까지 한번 가줄 수 있는 주봉 월봉상의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수익권이신데 5,000원대를 이탈하면은 이제 수익권을 벗어나기 전에 한번 익절을 하시고 관망하다가 재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5,000원을 이탈하면 한번 익절하시고 관망하시다가 재진입.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5,000원대 지켜주고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상향을 해준다면 6,000원대까지 끌고 가셔서 좋은 수익 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셀바스 AI 5,500원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책 수혜와 함께 헬스케어 관련주로서 또다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5,000원을 이탈하면 익절을 하고 재진입, 만약에 5,000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6,000원대까지도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마음 놓고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없을까 싶어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혹시 제시해 주시나요? 저는 일단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제 제약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뭐 제약주와 신재생 같은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파트 아닙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약이라든지 신재생 파트는 뭐 실적적인 면이라든지 모멘텀이 굉장히 오래 많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좌에 묻어가고 있는 흐름.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빠질 때마다 좋은 종목들이 이제 이제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제 수급이 지지부진할 때 굉장히 단타치기 좋은 장세가 나와줍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작은 이슈에도 상방 VI 20% 이상이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이제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개적인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시총이 작은 종목들, 내일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 이제 기법상으로 5주봉 매매법에 이제 이거 해서 5주선을 수렴을 하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찾아오신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입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307님의 문자입니다. 주식 2주차예요. 아남전자 지금 갖고 있는데 가격이 하루 상한가 치고 내렸어요. 30% 정도 갖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사임당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참 궁금할 때가 많을 때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아남전자 어떻게 할까요? 저 죄송한데 판단이 얼마라고 하셨죠? 없습니다. 네. 평단 안 알려주시고 종목 상담해달라고 30%.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종목 상담 보내주실 때 꼭 매수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시기에 매수를 하셨는지 알려주셔야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뭐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정리를 하고 뭐 수익을 챙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종목 상담을 해주신다면 뭐 평단까지 말씀 못 해주시겠다면 제가 뭐 2017년 몇 월에 매매를 했는데 이 정도는 알려주시는 게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나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랑 이제 하만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이 이제 그 드라이브 라인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면서 상한가 안착,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 시세를 준 다음에 조정 주고 오늘 종가 마감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하만을 이제 고객사로부터 이제 스피커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을 때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수혜를 봤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최근 흐름상으로는 봤을 때 상한가 안착을 하고 갭으로 상승한다면 이제 갭 위에서 갭은 좀 존재를 해두고 이 캔들이 움직임을 보여줘야 다음 시세를 한 번 더 조정을 주더라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확하게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준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애매하게 보면 이제 3,000원대는 이제 간당간당하게 지지를 받아줬는데 주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이평선이 5주선 수렴해주고 이번 주에 이제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종목이 몇 프로 이제 얼마 맞고 떨어졌습니까? 이 종목이 이제 3,400원대 이제 부근을 맞고 떨어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발현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의 변곡 구간인 3,6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월봉까지 보는 건 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과 이제 저항 구간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 이제 3,00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3,00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거는 3,5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남전자였습니다. 월봉상 3,600원대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손절가는 3,000원대, 그래서 목표가는 3,5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담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비덴트요. 28,100. 네, 비덴트. 근데 여기 주의 네. 종목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셨어요. 아, 투자 유의.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시청자님? 30%요. 30%요. 비덴트 28,1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시장에서도 자주 언급이 돼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비덴트 28,1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도 저 처음 보시죠? 아니에요. 처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아, 무료 그래요? 방송도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일단 비덴트는 왜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무방 많이 보셨다면 이 구간이 살짝이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어저께, 네. 그저께요. 네. 종가로 좀 사고 어저께 내려걸래 또 추매를 했거든요. 누가 그렇게 매하라고 했어요?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올랐을 때 얼른 팔아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땐 이 자리는 잡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갖고서는 물렸네.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물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상승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 종목을 사셨으면 비트코인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 어떤지 아세요? 글쎄요. 나쁘죠 지금. 왜 나쁘죠? 뭐 금지시킨다고 그러니까. 뭘 금지시키는데요? 가상 앞에. 지금 어떤 이슈가 나와주고 있냐면 정부가 지금 말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이제 TV 방송이기 때문에 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규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거래소를 폐쇄를 시키겠다. 뭐 그런 이슈들 나와주다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와줬습니까? 이제 뭐 이제 연기금 관련된 부처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좀 뭐 매수를 해서 투자를 했다. 이런 이슈가 또 나와준 다음에 또 어떤 이슈가 나와줬죠? 뭐 빗썸이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뭐 정부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뭐
사기다 아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런 이슈에 휘말려가지고 한 푼도 못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비트코인 시장에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을 매매를 하시고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과 주식 시장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에 좀 민감하게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 더군다나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들을 모르신다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네. 당분간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은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온라인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들어오셨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콩고물만 묻어도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 업비트라든지 이런 지금 이제 업비트가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 1위잖아요. 이 업비트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꼬꾸라질 때 갭으로 하락하는 큰 폭으로 하락해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나와주기 전에 급등세 주고 오늘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악재가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하락한다면 갭으로 빠지는 종목들이 많겠죠. 그럼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은 지지 구간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는 도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잡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좋은 종목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안 그래요? 최근에 신재생 관련된 종목 OCI랑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종목 잡을 바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네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21,400원대를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 구간이에요. 고점이기 때문에 21,400원. 예.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은 지금 하방으로 뚫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뚫리면은 15,000원 이하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내일 막 하락을 한다면은 종가 기준으로 21,400원대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내일장에 주가 흔들면서 상승하고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상승하고 밀린다면 29,200원대에서 미련 없이 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네네. 그리고 손절도 해야 되나요? 내일. 아니네, 내일이면? 손절은 내일 이제 솔직히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갭으로 상승해서 물량 타고 갈지 아니면 밑으로 빼가지고 흡수해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일 수급 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만 봐서는 내일장에 빠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시장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21,400원대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는지 보시고 21,400원대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 상승을 해서 주가 흔들고 내려오기 직전에 29,000원대 돌파해주면은 29,200원대에서 한번 정리하시고 이 종목은 당분간 안 쳐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네. 예.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 시청자님 상담 종목이었습니다. 비덴트, 당분간은 비트코인 관련주들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셔서요. 비덴트도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종가 기준 21,400원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 15,000원까지도 급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승한다면 29,200원대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열띤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정말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관심주 하나만 제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일단 오늘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무난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자로서 우리 아나운서 분도 이제 우리 김나은 아나운서 앵커 분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피부가 쪽쪽 갈라지고 우리 겨울철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피부가 좀 건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겨울엔 뭡니까? 바세린 바르면 짱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바세린 마스크팩이라는 걸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이 그런 이제 마스크팩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 이거 외에도 지금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종목이고, 앞으로 이제 사드 보복 완화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글로벌 진출하면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글로벌화, 이제 다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뭐 여자라서 그런지 이 종목의 마스크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마스크팩을 써봤는데 겨울철은 일단은 뭐 바세린 마스크팩이 짱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했고요.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왜 뽑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드 보복 완화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이제 수출국가 다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실적 기대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우주선을 수렴을 해주고 있는 모습. 단기적으로 조정을 줬지만 밑꼬리가 굉장히 길죠. 밑꼬리가 길고 지금 단기 이평선이 우주선을 수렴을 해주면서 신사임당의 기법에 맞는 자리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주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 이제 그렇게 큰 급등 상승을 해주지 않았던 리더스 코스메틱이 한번 상승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뭐 18,000원대 돌파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흐름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은 내일장에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이제 18,000원 돌파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대까지 무난하게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만 원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500원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떤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런 종목 말고 급등하는 종목 주세요. 뭐 칩스앤미디어, 아남전자 이런 얘기하고 왜 시총 큰 종목 줍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시총 1,000억대, 유통주식 수가 막 300억대라면 어떻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이제 가파르게 이제 상승해주는 종목들은 시총이 작으면서도 테마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급등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오늘 투자보감의 첫 방송 기념으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투자보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과 열띤 상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